네, 얼마 전에 떠들썩한 이 사건이 하나 있었죠. 택시가 2개의 차선을 들어오면서 택시를 피하려던 레이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 인천지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으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레이 운전자는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고 택시 기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론만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네. 그 레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지법에서 받은 거를 한 준비해 봤는데요. 저도 준비하려고 봤는데 아무 찾아도 없던데 네.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거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핸들을 꺾지 말고 조금 더 빨리 달려서 택시와 행인 사이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우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 운전자가 택시 운전자를 발견한 그 시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와 레이의 운전자 거리가 3.36m, 레이와 행인의 거리가 9.82m, 당시 속도가 37.5m입니다. 이때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선택, 속도를 급격하게 빨리 내서 택시와 행인 사이를 지나가는 것, 이거 가능한 것 같습니까? 저도 그 블랙박스를 실제로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느리게도 보고 빠르게도 보고 끊어서도 봤는데 아마 거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면 두 번째,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차를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37km 시속은 37km의 거리를 1시간에 가는 거리잖아요. 1m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약 0.1초를 1m에 가는 속도입니다. 그러면은 행인과의 거리가 9m니까 그렇게 본다면 시간 거리로 따지면 0.9초의 시간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최소한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인지하고 명령하고 동작까지 하는 데는 최소 0.5초에서 1초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시간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제동 거리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세 번째, 핸들을 급격하게 틀어서 네. 우회전을 해서 네. 행인을 피하는 거죠. 이거 가능한 것 같습니까? 거리가 9m잖아요, 피해자와 차량이. 골목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이 짧은 순간에 이거를 크게 돌려서 이면도로로 들어간다? 차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긴 어려워요. 비정상적인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쳐도 오른쪽 골목에 또 다른 어떤 행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급 피난을 주장을 했어요, 이 레이 운전자가. 네네. 긴급 피난이 뭐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보충성과 균형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보충성은 그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돼요. 균형성은 긴급 피난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익이 그 침해되는 법익보다 더 우월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등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 사안에서 이제 레이 쪽은 긴급 피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균형성과 보충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긴급 피난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 차주가 과연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엄격한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첫 번째 논란은 2개의 차선을 한 번에 들어온 것,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에 도주를 한 것입니다. 레이 차주가 사고 직후에 이제 택시 기사를 불렀잖아요. 뭐 아저씨 이렇게 예, 불렀죠. 그렇죠. 그 분명히 이제 어떤 소리가 들렸을 텐데 몰랐었다고 하고 1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하게 방향을 튼 이유가 인형을 줍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다, 뭐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형을 죽는다는 게 좀 궁색한 변명 같지 않으세요? 그 인형이 어떤 인형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레이 차량이 사고 직전에 과연 어떻게 했었어야 됐냐, 이게 지금 주 쟁점이긴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도요,
레이 차량 입장에서 보세요. 앞에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까지 이동할 때 그 타이밍까지는 사고를 감지했을까요? 아니요. 그 한 개의 차선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죠?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까지 갔을 때는 택시가 2차로로 한 차선 변경해서 그냥 앞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결국에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려던 순간이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레이 차량 입장에서는 대응 동작을 취하게 된 거고, 그러면 결국에 그 타이밍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피해자와의 거리가 9m 밖에 안 남았고, 버튼만 누르면은 갑자기 쓴다면은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반면에 재판부는 택시가 방향을 처음 튼 최초의 시점부터 포괄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본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